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날씨는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요즘에 정치나 시사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국익 우선주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올해 국회의원 선거, 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있는데 국익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준칙도 아니고 원칙이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그것은 국익 우선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가장 먼저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겁니다. 뭐 동맹국이든 우방국이든 그런 나라들은 뒤로 미루고 국익 우선주의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가장 최고로 영순위로 취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자연 섭리에서 보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원칙이 맞아요. 그리고 원초적인 원칙이다. 원초적인, 그러니까 본능적인 원칙주의다. 국익 우선주의라는 게 원초적, 그러니까 본능적 주의가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하고 비교하면은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 개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개인 우선주의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 개인 우선주의. 그겁니다. 개인 우선주의나 한 나라의 국익 우선주의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본능으로 나타나는 주의고 원칙적인 주의가 맞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방국가든 동맹국가는 다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 이익을 영순위로 가장 먼저 생각한다. 그 주의가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데 빗대어서 얘기하면은 개인 이익 우선주의, 그렇게 합니다. 저게 김기동이잖아요. 김기동 개인 이익 우선주의가 최고잖아요.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원초적인 원칙주의입니다. 그래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친구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친구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김기동이라는 나 개인주의,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 개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마누라,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가장 귀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가족도 마누라도 친구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많고 부자래야 친구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도 생기고,
결혼해서 또 마누라도 생기고 아들 딸도 낳고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요. 내가 만일에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친구도 멀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딸 자식도 멀리 해야 되고 마누라도 멀리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만일에 돈을 잘 벌다가 잘 벌지 못하면은 그 마누라도 그렇고 자식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다든가 아이고 아버지 믿고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각자 도생으로 벌어먹는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패권 국가라고 해도 동맹국이나 우방 국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격동의 세계 국제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는 너무너무 살기가 어렵게 되고 환경이 지금의 어렵다. 살기도 어렵고 국제관계가 상당히 어렵다 했을 때는 아까 개인 가정을 비교했듯이 우방국이라든가 동맹국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내 개인이 살기 위해서 마누라 가족도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때 옛날에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잖아요. 한 10명 낳습니다. 그러면 10명이 자식이 너무 많으면은 같이 살다 보면은 벌어먹기가 힘들어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다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보내고 밥벌이로 보냅니다. 부잣집에다가 심부름이나 가서 하고 그거 가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아니면 머슴살이 가서 밥을 얻어먹고 거기서 몇 가마니 주면은 돈 조금 벌어서 저축해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식 10명 중에서 2명만 남기고 8명은 다른 부잣집에다가 종 비슷한 심부름꾼으로 밥벌이 머슴꾼으로 보내요. 그래야지 부모님도 살고 가족들이 살지 10명이 다 있다 보면은 다 굶어 죽게 생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자식도 버린다. 다른 집에다가 준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진다. 그래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먹지 못해서 다 죽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에서 떠들썩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라. 국방 주둔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 비용을 내라. 또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원조하던 것을 돈을 내라. 안 하면은 모든 것을 철수하고 손을 떼겠다 하는 것도 국익 우선주의, 조금 전에 개인 가정을 비교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의 국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살기 어렵고 옛날에 패권 국가들이 잘 살던 나라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짐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방국, 동맹국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 자식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기르던 가정 예를 들었잖아요. 자식도 많으면 다른 집에다가 그냥 밥벌이를 주고 종이든 심부름 하던 가서 밥이나 먹고 좀 거가 살아라. 보냅니다. 그런 귀여운 자식이라도. 그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원래 가장 원초적인 사람의 본능에 가까운 주의가, 국익 우선주의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말하면은 그 모순의 기본 원리와 모순의 기본 원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하는데 1971년도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농촌 계몽 운동입니다. 사실상 원래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잖아요. 1971년대는 농촌이 아주 못 살아서 피폐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농촌부터 우선 지분 개량 사업부터 시작하자. 제가 그때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의 그 근본 3대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그렇습니다. 그 근면이라는 게 부지런히 일을 하자. 부지런한 민족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조, 스스로 자립을 하고 스스로 그 자급자족 자립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조, 자립. 그게 바로 각자 도생, 자주국방, 자조, 자립, 자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각자 도생이라는 것은 요즘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족들도 같이 모여서 협동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벌어먹자. 어려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게 각자 도생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자조, 자립, 자주 그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새마을 운동에 보면은 근면, 자조, 협동 그 얘기입니다. 협동이라는 건 국가가 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협동이 없으면은 안 되거든요, 사회에서.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자주국방을 해라. 자립, 자주, 자급자족. 그것이 자조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도에 농촌 그 계몽 운동 사업으로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가 1971년도에서는 전 세계에서 아주 최빈국입니다. 가난한 나라. 그래서 1971년도에 농촌 계몽 운동을 시작합니다. 농촌이 가장 그 중에서도 살지 못하고 피폐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촌부터 살리자 해서 농촌 계몽 운동으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 3대 기본 정신이 근면, 자조, 자립, 자주, 그 다음에 협동.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전 세계 국제세계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살기 어렵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 한번 경험을 하시면 아실 거예요. 뭐 지금의 정치계에서 몇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잘 살고 옛날처럼 20년 30년 전으로 확 돌아가가지고 그때 경기처럼 좋은 세상에서 산다. 절대로 착오입니다. 만일에 이제 뭐 국민들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싹 전부 다 100%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싹 바꾼다 해서 다 만일 바꾼다고 한번 해서 그때를 한번 맞이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리는가 맞는가.
지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물가가 오르고 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을 모두 싹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꾼다고 해도 우리가 옛날 좋은 시절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그렇게 만일에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된다면 한번 그 경험이 되잖아요. 그때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얘기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의 불경기라서 살기 어렵고 전 세계가 다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전 세계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들이 다 잘못해서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살기 전 세계가 불경기로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전 세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 바꾼다고 해도 옛날 좋은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를 미워서, 동맹국을 미워서, 동맹국이 싫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장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본능주의가 국익 우선주의입니다. 그게 바로는 개인 이익 원칙주의예요.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을 잃고 내가 죽으면 세상을 다 잃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살아야 가족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원칙주의입니다. 그게 국익주의라고 하고 또 개인을 봐서는 개인 이익주의에 해당됩니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살기 어려우면은 동맹국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들도 전부 다 짐을 벗어 던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나요? 어려울 때? 그러다 보면은 다 죽게 됩니다. 공멸하게 돼요. 그래서 짐을 벗어 던지다. 짐을 벗어 던지고 홀가분하게 우리나라만 잘 살자. 나 혼자 개인주의로 잘 살자. 그겁니다, 바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대가족이라 해가지고 결혼하면은 한 집이 보통 가족이 7명, 9명이잖아요.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살기 어려워가지고, 피죽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있다 보면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좀 식구를 좀 덜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좀 덜자. 너무 어깨에다가 많은 짐을 걸머쥐고 살다 보면 다 죽는다 해서 한 가족이 10명 중에서 한 6명은 나무 집에다가 머슴살이 주고 가서 심부름 해주고 종노릇을 해서 거기 가서 밥이나 먹고 살아라 해서 부잣집에 그냥 주고 머슴살이 줍니다. 그 귀여운 자식도 버리고 주고 그렇게 하는 옛날에 제가 살았잖아요.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밥 갓난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을 때 그 여자들 부를 때는 야, 너 성이 뭐이나? 이러면 나 김씨래요. 그러면 김갓난이 일로 와봐. 그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에다가 갓난이라고 했어요. 박갓난이 이리 와봐.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국제적으로 살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국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국익 우선주의로 국방비를 내라.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니까 주둔하고 있는 그 군사 비용을 내라. 그 다음에 그 어느 나라를 지켜줄 테니까 돈을 내라. 안 내면은 손을 떼겠다.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하게 되는 사항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생각이다. 이성적인 생각이다. 미친 생각이 아니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